치석이 있으면 세균들이 계속 독소를 내서 뼈를 녹입니다. 잇몸뼈가 자꾸 내려가니까 나중에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발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스케일링을 받으셔야 그런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치아와 잇몸 사이 부분에 치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초음파를 주면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에서 하는 스케일링 셀프 치사프가 있던데. 저도 써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방법은 치아 관리를 위해서 이것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다면 저는 스케일링을 제일 권해드리고 싶어요. 양치를 했을 때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에 치태라고 해서 이제 음식물 찌꺼기가 계속 쌓여요. 그게 세균이랑 오래 있다 보면 단단해져서 그거를 치석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치석들은 양치질로 제거가 되지 않습니다. 스케일링을 통해서 저희가 그렇게 붙어있는 치석들을 깨끗하게 제거한다. 치석을 제거해가지고 잇몸 질환이 생기는 걸 예방하고 혹은 이제 잇몸 어느 정도 치료 회복하게 도와주는 술식이거든요. 치석은 이제 쉽게 말하면 세균들의 아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에 아주 모여서 열심히 잘 살고 있어요. 근데 그런 치석이 있으면 세균들이 계속 독소를 내서 뼈를 녹입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잇몸은 계속 나빠지고 뼈가 내려간 만큼 또 치석이 밑에 생기거든요. 뼈를 녹이면서 잇몸이 점점 나빠지게 되는 거죠. 치아 뿌리를 잡고 있는 잇몸뼈가 자꾸 내려가니까 나중에는 치아가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아프지 않아도 흔들리는 것 자체가 되게 불편하시거든요. 식사하실 때도 흔들거리고, 나중에 그렇게 흔들려서 발치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스케일링을 받으셔야지 그런 상황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개운하지 않나요? 일단 개운하지? 개운하고, 스케일링 안 하고 오랫동안 그냥 집에서 치실 같은 걸로 관리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피도 많이 나고 뭔가 그냥 찝찝한 그런 곳들이 있거든요. 잇몸이 더 부어서 아프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스케일링에서 깨끗하게 그 때를 제거하고 나면 이제 그런 증상들도 되게 많이 줄어들고, 아무래도 이제 구취 같은 것도 훨씬 덜 나고. 이건 이제 제가 스케일링 할 때 사용하는 스케일러 팁인데요. 스케일러 기구에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스케일러 팁입니다. 앞뒤로 움직이면서 초음파를 주면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치아와 잇몸 사이 부분에 치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보시면 되세요. 저는 그동안 그 갈고리로 치석을 긁어내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초음파로. 네, 얘가 앞뒤로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해서 움직여서 초음파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움직여서 기계적으로 때리는 것도 있는데요. 이제 그것보다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물이랑 같이 쓰잖아요. 이게 움직임이 있으니까 또 소용돌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소용돌이 효과로 세균이 죽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기계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힘보다 공기방울이 터지는 효과, 그리고 이 주변에서 소용돌이가 만들어지는 효과, 그런 걸로 직접 안 닿은 부위도 스케일링이 해서 깨끗하게 치석이 제거된다. 요게 왔다 갔다 하면 전체 소용돌이가 만들어지고요. 그거랑 별개로 주변이랑 속도가 달라지니까 거기 사이 공기 방울이 생깁니다. 그게 빵빵 터지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게 세균을 그 충격파가 세균을 죽이나요? 스케일러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그 정부에서 하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나오는 내용. 집에서 하는 스케일링 셀프 치사프가 있던데. 저도 써봤습니다. 생각보다 좀 비슷해서 놀란 것도 좀 있고요. 근데 막상 썼을 때 치과에서 쓰는 것보다 훨씬 약합니다. 이게 약하고 물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기능인데 사실 이게 물이 나오지는 않더라고요. 스케일러의 기능에서 그 공기방울이 터지고 물 소용돌이를 만들어주는데 그 기능이 핵심 기능인데 그게 빠져 있어요. 사실. 한마디로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만 제거하는 때려서 건가요? 제거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엄청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사실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제가 상품 구매하고 이제 사람들 리뷰 후기를 봤는데 또 뭐 아무래도 다들 비슷한 것 같아요. 앞에는 좀 잘 되는데 안쪽은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고, 후기를 봤을 때 어금니 쪽은 아예 얘기가 없어요. 다들 하시지를 시도를 잘 못하시고 아니면은 거기도 치석이 쌓인다는 걸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눈에 보이는 데는 주로 이게 아래 앞니 쪽이니까 어금니 쪽은 그냥 눈에 특별히 노랗게 막 이렇게 보이지 않으면은 잘 모르실 굳이 수 있다고 있어요. 생각을 안 하실 수도 있고. 이렇게 쓰는 제품이거든요. 오! 진동이 느껴집니다. 근데 세지 않아요.
원래 치과용은 진동이 되게 세서 열이 엄청 많이 발생하거든요. 이거 물을 안 뿌리면 되게 뜨거워져요. 그러니까 그만큼 강한 힘으로 치석을 완벽히 제거하는데 얘는 안전 뭐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지 되게 약합니다. 열도 안 나고. 스케일링 할 때 중요한 거가 사실 물을 함께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물을 같이 할 수 없이 그냥 순전히 이렇게 움직이는 진동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때려가지고 치석을 큰 거는 제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기대하는 효과가 크진 않다. 그걸 아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사용 방법을 보시면은 청소할 때는 그림처럼 후크식 클리닝 헤드는 팁과 치아 사이에 45도의 각도를 유지를 하라는데 누가 해주지 않는 이상 이거 45도 45도 각도를 유지를 하기도 힘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플랫 클리닝 헤드는 팁과 치아 사이에 90도의 각도를 근데 이게 사실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를 저희는 익숙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하라는 뜻이구나 아는데 이런 용어를 잘 모르는 분이 이걸 정확하게 숙지해서 45도와 90도 각도를 유지하면서 이 손목을 거울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돌려가면서 한다는 게 쉽지 않고 이걸 혼자 이렇게 보면서 하라고 진짜 저도 익숙해지시는 못하겠어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냥 일반적으로 많이 쓰시는 방법은 그냥 화장실에서 거울 이렇게 보시면 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정말 잘 보이는 부위만 가능하실 것 같고 사실 잘 보이는 부위는 양치질을 또 잘 할 수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꼭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냥 이제 자존감 나는 이렇게 나를 스스로를 이제 아끼는 사람이다. 그런 거에는 도움이 되겠다. 어제 치과에 오셔서 무조건 스케일링을 하시는 게 맞다. 이걸 사용을 하시더라도 이걸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이제 스케일링을 대체할 수 없고 치석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부위도 한정적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렵고 치석이 쌓여있는 게 찝찝하다 하시는 부위에 한정적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셀프니까 거울 보고 하실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치아에 직각으로 딱따구리처럼 두드리면 치아가 조금 손상받을 수 있으니까 원래 스케일러는 그렇게 사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옆면을 따라서 그냥 부드럽게 이동하면서 사용해 주셔야 되시고 저희는 이제 나름 오랫동안 해왔으니까 그게 익숙한데 거울 보고 잘못하시면 잘못 찌를 수 있으니까 그거는 좀 주의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몸이 다칠 수도 있겠더라고요.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런 스스로 셀프 치석기를 사용하시는 게 스케일링을 하러 가는 걸 안 하려고 이제 스케일링 비용을 아끼려고 하시는 이유도 있을 텐데 이제 제대로 된 방법대로 하지 않고 미숙한 방법으로 했을 때에는 이제 오히려 더 치아나 잇몸에 손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보통 이제 치석이 보이시는 앞부분만 보통 하시게 되더라고요. 셀프 치석 제거기로는. 근데 사실 정작 중요한 어금니 부분이 저희가 치석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셀프 치석 제거기로 본인이 제거하시고 난 치석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어금니가 중요해요. 그래서 어금니의 치석을 제거하려면 결국 치과 오셔야 되시고 제가 구매한 거는 최저가로 아마 3만 원 후반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스케일링이 연 1회 보험하면 사실 그거보다 훨씬 싸니까 치과 가서 제대로 받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케일링을 받아야 하는 주기가 있다면 얼마나 돼요? 만 19세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돼서 1월부터 12월 사이 연 1회 보험 적용이 돼요. 일단 언제라도 한 번 받고 나시면 그걸 기점으로 1년에 한 번씩 받으시면 된다, 보험 적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가 만약에 작년 6월에 받았다 그러면 그냥 내년 6월에 한 번 받으면 된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그렇게 하시면 되고 적용 기준은 그냥 1월에서 12월 사이에 한 번 언제든 상관이 없거든요. 해가 바뀌면 또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보험 적용은 1년에 한 번 되고 보통 치주과 교과서에서는 보통의 경우는 6개월에 한 번 주기적으로 받는 거를 추천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뭐 흡연을 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특별히 잇몸이 안 좋거나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자주 받으시는 거를 권장드리고 너무너무 관리가 잘 되시는 분들은 뭐 1년에 한 번 받으셔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 적용하시면 이게 또 병원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고 이제 야간에 오셨냐 그러니까 택시로 말하면 할증료가 있죠. 뭐 그런 게 보험에 책정되어 있거든요. 그게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한 16,000원에서 21,000원 정도 전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는 1년에 한 번 나라에서 돈 대주는 거잖아요. 너무 저렴한 거 나왔다. 돈을 비용을 스케일링을 받으라고 국가에서 그렇죠. 지원을 지원을 해주는 해주는 거죠. 거죠.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그걸 놓치지 말고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보면 커피 한 네. 세네 잔 가격으로 되게 기본적인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보조를 해주는 거니까 혜택이라고 생각하고 놓치지 않고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킨 한 마리니까 치킨 한 마리 안 드시면 스케일링 개운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스케일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셀프 치석 제거기에 대한 저희 솔직한 후기 같이 말씀드렸고, 스케일링은 보통 뭐 큰 돈 안 들이고 이제 6개월에 한 번이나 뭐 1년에 한 번씩 치과에 가셔가지고 스케일링을 해서 잇몸 질환 또 예방하시고, 스케일링 하러 가셨을 때 보통 스케일링만 받지 않고 보통 검진을 같이 해주세요. 그래서 충치도 있는지 체크하는 것까지 생각하시면 스케일링을 꾸준히 받는 게 정말 돈을 아끼는 지름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이 어렵지만 시작을 한번 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치과에 오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시지 않을까. 저도 이제 치과 치료가 너무 무서운데 큰 마음 먹고 오신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날 바로 치료하지 않습니다. 상담하시고 관리할 거 하시고 다음번에 오셨을 때 치료하자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보통 애기들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처음 왔을 때 검진하러 치과 겨우 데리고 왔는데 뭐 충치 치료할 거 있으니까 바로 하자고 하면 애들이 그때부터 딱 트라우마가 생겨서 치과에 아예 오려고 하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을 때는 그냥 구경시켜주고 이게 뭔지 알려주고 뭐 어떤 걸 치료해야 되는지 보호자한테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번에 왔을 때 수월한 진료부터 짧게 간단한 진료부터 해나가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일단 정기적으로 한두 번 오기 시작하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별일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스케일링 받으러 치과에 오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주변에 치과 가기 무서워하시거나 스케일링을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이 영상을 널리 알려서 치과를 방문하게 도와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